이 삼성전자의 사장님께서 지난 세미콘 타이완에서 AI 모델의 급속한 성장이 컴퓨팅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 간의 격차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래의 AI 경쟁력은 무조건 큰 모델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최적화된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창환 교수입니다. 저는 자칭 본투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BTS 신창환입니다. 아미 팬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아서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피지컬 AI는 단순히 화면 속에서만 작동하는 AI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행동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율기계에 탑재되어서 실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공장의 로봇이 물체를 인식하여 그 물체를 짚고 조립하고,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기 주변을 둘러싼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생성형 AI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간-기계 간 상호작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피지컬 AI는 기계가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 세계 간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기기, 다양한 센서와 함께 로컬 디바이스에서 직접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밀리초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도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어서 보안이 극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AI 구조는 앞으로 AI 산업의 핵심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에서는 엣지 디바이스가 실시간 지연 시간에 민감한 작업을 처리하고, 대신 클라우드는 복잡하고 리소스 집약적인 연산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일상적인 판단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복잡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가 앞으로 열릴까요? 엣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전 처리하고 필터링해서 관련된 정보만 클라우드로 전송함으로써 대역폭 사용량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는 로컬에서 추론을 실행하는 동시에 클라우드는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집계하면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개선한 뒤 이 업데이트된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로 배포하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4년 글로벌 엣지 AI 시장은 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2년까지 약 2,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산업 자동화 등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실시간 의사결정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을 의미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변화할 반도체 분야는 단연코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먼저 메모리 분야를 보면 이 AI 가속기용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 시장이 2023년에서 2029년 사이 대략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3차원 적층 메모리로서 여러 D램 다이를 수직으로 통합하고 그 사이를 실리콘 관통비와 TSV로 연결하여 GPU, CPU와 같은 프로세서와의 거리를 단축시켜서 뛰어난 대역폭과 매우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패키징 분야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5D 패키징은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여러 다이를 나란히 연결하고, 3D 패키징은 다이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키징 아키텍처는 신호지연, 전력 소비, 인터커넥트 길이를 줄여서 그 성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대만 TSMC는 코오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라인 생산 능력을 24년 말까지
대략 월 4.5만에서 5만 장 수준의 웨이퍼 패키지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실제 1.5만 장에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집적회로 기판 매출도 같은 기간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로직 칩도 중요하지만 이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패키징이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대역폭 병목 현상은 현재 AI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장님께서 지난 세미콘 타이완에서 AI 모델의 급속한 성장이 컴퓨팅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 간의 격차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역폭 메모리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최신 HBM3E 또는 HBM4를 살펴보시면 HBM3E의 경우 단일 스택당 초당 1TB급 대역폭을 제공하고 GPT-5와 같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에 3에서 5조 개의 파라미터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CXL, Compute Express Link 기술입니다. CXL은 PCIe 5.0 기반의 개방형 표준 인터커넥트로서 이 호스트 프로세서와 가속기 또는 메모리 확장기 간의 고속 저지연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CXL은 메모리를 CPU 소켓에서 분리하여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 풀링, 즉 공유 및 동적 할당 기능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인메모리 컴퓨팅입니다. 메모리 유닛 내에서 직접 일부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대량의 데이터 이동 필요성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HBM과 CXL의 강력한 시너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HBM은 가속기와 직접 통합되어 초고대역폭을 제공하고 CXL은 유연한 메모리 확장을 가능하게 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칩넷 기반 설계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칩넷 시장은 2024년 435억 달러에서 2030년 1,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평균 성장률 31%를 달할 것 같습니다. 이 칩넷이란 복잡한 단일 칩을 모듈식의 재사용 가능한 블록으로 분해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PU, GPU, 메모리, 가속기 등의 기능을 별도의 칩넷으로 만든 뒤 2.5D 인터포저나 3D 적층과 같은 고급 첨단 패키징 기술로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표준이 될까요? 첫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칩넷을 소싱하게 되면 경쟁이 촉발되게 될 것이고 전체 칩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상된 유연성입니다. 칩 설계자들이 특정 요구 상황에 따라 칩넷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혁신과 효율적인 칩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UCIe, Universal Chiplet Interconnect Express라고 하죠. 이 UCIe와 같은 개방형 표준이 확립되면서 다중 공급업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AMD의 에픽 프로세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허퍼와 같은 주요 제품들은 사실 이미 칩넷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표준화, 테스트 및 품질 보증의 복잡성, 인력 및 자원 부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서 완전한 표준화까지는 향후 10년 정도의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언어 모델, 스몰 랭귀지 모델, SLM과 그다음 라지 랭귀지 모델의 경량화는 앞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SLM은 대략 100억 개 이하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반면 가장 큰 LLM은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SLM 모델이 중요할까요? SLM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계산 용량과 메모리가 제한된 극한적인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응답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고 챗봇
음성 비서 등 지연 시간이 중요한 실시간 응용처에 매우 이상적이겠습니다. 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엣지 AI 시장이 2024년 270억 달러에서 2032년 26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세렌스는 자동차용으로 38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CALLM 엣지를 개발했으며 이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차량 헤드 유닛에 저장되어서 동작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SLM은 로컬에서 더 쉽게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서버가 필요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험도 같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SLM은 복잡한 언어 이해나 다단계 추론에서는 LLM에 비해 그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만 특정 작업에 맞추어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쿼리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AI 경쟁력은 무조건 큰 모델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최적화된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